안녕하세요. 이선생 유튜브의 이선생 이승우입니다.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우리 기출문제 리뷰를 하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41번부터 50번까지 법인세, 조세총론과 법인세 부분을 풀어봤고요. 법인세가 보통 한 19문제, 18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지난 회차, 지난번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41번부터 국세기본법 문제가 좀 들쭉날쭉하긴 했는데 41번과 42번, 44번, 45번 이렇게 네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16문제가 법인세 문제가 상대적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51번부터 법인세 문제를 또 10문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해서 이번 시간이 좀 계산 문제도 몇 가지 있곤 한데 그냥 간략하게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51번부터 같이 볼게요. 자, 51번 문제.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에 관한 평가 가장 옳은 것은 했어요. 재고자산 평가. 1번. 재고자산은 영업장별로 상이한 평가 방법으로 평가할 수가 없다. 아니요, 있어요. 영업장별로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종목별로도 할 수 있고요. 뭐 조별, 총계,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기업회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종목별, 항목별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가법의 어떤 그런 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내용에서 그런 취지로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계속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조별까지는 가능하다. 뭐 이렇게 우리 회계관리 1급 교재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1번은 틀렸고 2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 무신고시 후입선출법을 적용한다. 무신고시는 선입선출법이죠. 후입선출법이 아니고 틀렸고 뒤에 있는 내용은 맞아요. 매매목적용 부동산은 개별법이 맞습니다. 틀렸고. 자, 3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 신고를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선입선출법, 매매목적용 부동산은 개별법으로 평가한 금액과 당초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뭐 이런 거죠. 예, 맥스 둘 중 큰 건데 세법상 기준액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선입선출법하고 그 다음에 당초 평가한 방법하고 회계에서 평가한 방법 뭐 어떤 거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랑 비교해서 세무조정을 한다.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3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4번 세무상 재고자산 평가 금액이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 기말가액보다 작다라면 차이 금액을 입금 산입한다. 유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좀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회계에서 평가한 방법이 있고요. 세법에서 평가한 방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작다. 세무상. 그러면 만약에 얘가 100원 이렇게 놓고 얘가 만약에 80원 이렇게 놓고 보면요. 당연히 얘가 지금 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세무 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요. 얘 기준으로 야, 너 왜 이렇게 나보다 커? 이렇게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재고자산 평가증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뭐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고 20원만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도 나보다 왜 이렇게 20원만큼 많아? 그래서 마이너스 20원만큼 세무 유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입금 부산입 또는 송금 산입, 송금 산입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가깝습니다. 근데 사실 뭐 입금 산입, 송금 산입이라고 입금 불산입과 송금 산입 그리고 입금 산입과 송금 불산입을 뭐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소득금액조정학교표에서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4번도 틀렸다. 송금 산입이다. 아시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52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52번.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뜯어놓은 교재지만 3일회계 법인 세무회계 재경관리사 이 기본서예요. 다 이런 거 하나 갖고 계시죠? 어차피 재경관리사 시험 보려면 이거 있어야 돼요. 기본서가 무조건 필수예요. 필구예요. 필구. 기본서에서 거의 다 나오니까. 자, 그런데 이 교재에 175페이지를 보면요. 기부금의 송금 불산이 관련되어 있는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미리 수업 준비 때문에 좀 풀어놨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제가 이거 리메이크를 좀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이제 바뀐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작년 기준하고 올해 기준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작년 세법으로 하면은요.
이게 후입 선출로다가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송금 산입을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했던 거는 그냥 뭐 넘겨버리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기준은 선입 선출이에요. 예, 그래서 답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1번이 답이에요. 예, 1번이 답이고 이건 3일회계 법인 시험 홈페이지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랑 좀 다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얘가 회계고 얘가 세법이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얘는 참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 예, 비교해 보면 세무 조정이 나와요. 세무 조정이 나오는데 얼마 나와요? 플러스 얼마 나오죠? 1,000만 원만큼이 나와요. 그죠? 플러스 1,000만 원. 예, 한도 초과 500만 원만큼, 한도 초과 1,000만 원만큼 나오죠. 그래 놓고 이게 내년에 2월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2월이 되면 일단 첫 해연도는 이렇게 나오죠. 첫 해연도는 송금부 산입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 1,000만 원. 바로 이게 요 1,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송금 산입을 해주는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500만 원만 송금 산입이고 나머지가 2월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후입 선출. 근데 이거는요. 지출액하고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여기 500만 원이 한도 미달이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다 인정해 버려요. 다 인정합니다. 후입 선출이에요. 이러면 납세자가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한도가 지금 미달한 부분 있잖아요. 한도 미달액. 예.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거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 전밀히 따지면 사실 한도 초과라기보다는 그죠? 한도가 미달된 금액만큼이 넘어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도 초과 2월 500만 원, 1,000만 원만큼이 송금 산입이 되고요. 요거만큼은. 그리고 얘랑은 별거예요. 이게 콤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세무 조정이 아니라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세무 조정이 1번과 같이 나오면 맞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통산해 보면 이게 3,500이고요. 통산해 보면 이게 3,000이에요. 뭐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500만 원만큼 한도 초과에 뭐 이렇게 돼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근데 사실 이게 뭐 바뀌고 난 다음에 푸는 방법이 사실 뭐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저는 제가 좀 얄팍하게 시험에 빨리 접근하기 위해서 문제 푸는 요령 위주로 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52번에 관련돼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좀 찾아서 좀 더 해드리고 만약에 혹시나 제가 한 방법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면 지적을 해주시면 그것도 수정해서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2번 정답은 리메이크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어요. 자, 53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번 시간에 계산이 많네요. 그죠? 예, 53번. 예, 이것도 올해 바뀐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지만 사실 문제 푸는 거와 상관이 없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건데 중소기업이 이제 접대비 한도가 바뀌었어요. 이게 기존의 종전에 2,400만 원의 기본 한도에서 3,600으로다가 이제 1,200이 더 늘어났는데 이 문제 풀 때는 상관이 없어요. 일단 그렇고 요거 있죠. 요것도 이제 바뀌었거든요. 요거 바뀌었어요. 참 요게 바뀐 게 아니구나. 요게 바뀌었죠. 요게 바뀌었죠. 기존에 요게 0.1%, 0.2%, 0.03이었는데 0.3%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좀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다 틀어져요. 그래서 숫자를 제가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요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참고로 요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카페에 누구나 볼 수 있게 다 전체 공개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다 보시면 돼요. 제가 링크 밑에 걸어놓을게요. 자, 보시면 다음에 접대비 조정명세서 갑은 김철수 과장이 작성한 것인데 한상표 회계사로부터 매출액 100억 원 중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50억. 그러니까 요거가 관건이죠. 전액 일반 수익 금액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일반 수익 금액 계산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정확하게 하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한번 고쳐볼게요. 이거 고쳐야 되거든요. 요쯤에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고쳐보시면 우선 뭐 얘는 건드릴 거 없이 그냥 이게 맞아요. 일반 기업이니까. 여기서 중소기업 3,600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저게 뭐 중소기업이란 말이 없고
별다른 얘기 없으면 1200으로 놓고 계산하시면 돼요. 됐고, 사업 월수는 12분의 12가 뭐 맞겠죠. 뭐 다른 얘기는 없어요. 이거 맞다고 하세요, 이건. 그 다음에 이 총수익 금액 기준, 총수익 금액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100억 원이기 때문에 이걸 적용한 거예요. 이걸 적용을 하면 30%니까 지금 3천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자, 이 중에서 50억만큼이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요 일반 수익 금액 기준에 이제 100억 원 이하 요거랑 그 다음에 특정 수익 금액 기준 요거를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거 원래 맞게끔 계산하게 되면 이게 50억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3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되냐면 1,500만 원이 나와야 돼요. 일단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10%를 곱하잖아요. 그럼 얘도 여기가 150만 원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15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사실 이제 여기서 샵 1번이 이게 그대로 1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얘도 역시 1,500만 원이 되어야 돼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겠죠? 괜찮으시죠? 일부러 제가 화면을 원래는 인강 찍으면은 선생님이 여기쯤 나오고 이렇게 좀 작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낫고 좀 제가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니까 정신산란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세요, 그냥. 안 그러면 이게 잘 안 보이겠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접대비 한도액 저거 1 더하기 3 더하기 4 요거 있잖아요. 요거. 아이고, 왜 삑사리를 타냐? 잠깐만요. 오이씨. 이게 전자칠판이 똑똑하지 못해요. 이게 도트가 막 튀네요. 자, 이쁘게 다시 한번 써봅시다. 1 더하기 3 더하기 4. 요걸 이제 해줘야 되는데, 1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해줘야 되는데, 1 더하기 3 더하기 4하면, 저 형광펜 밑줄 쳐볼게요. 1은 어디 있어? 1. 1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3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4는 뭐냐면, 밑에 있는 이거거든요. 이거, 150. 그죠? 3은 이거구나. 이거. 이거. 그러면 이제 헷갈릴 것 같으니까, 잠깐만. 다시. 3 더하기. 이 참 집착 쩌네요, 제가. 그러면 다 합치잖아요. 그럼 파란색 써보자. 그러면 1200 더하기 1500 더하기, 그쵸?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2850이 나와요. 여기다 크게 쓰자. 2850.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 그래서 이게 샵 2번이 2850이고, 샵 1번이 1500이 나와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바꿔놓은 게 2번이 답이 나와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문제 풀이와 관련돼서 혹시 뭐 이해가 안 가시거나 또 저한테 뭐 좀 궁금한 사항, 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열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질문을 주실 때는요, 번호를 얘기해 주시면 좀 더 좋아요. 그냥 여러분들 듣다가 갑자기 막 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시면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동영상 분을 찍어 주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번호로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번호로 53번 설명 이렇게 내가 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제가 카톡으로라도 아니면 전화라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아니면 영통이라도 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추가적인 질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리뷰라서 그냥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은 잘 안 해드리고 넘어가긴 해요. 자, 5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5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 영상을 보실 때 카페나 이런 데서 이제 교재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자료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4번 문제 같이 볼게요. 다음은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에 관한 실무 담당자들의 대화이다. 실무 담당자들이 왜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하여튼 뭐 그렇고 가장 옳은 설명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지우개식 풀이를 하면 금방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자, 볼게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보강 가지급금에 대해서 발생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 시 참고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건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뻔한 얘기 아닙니까? 일단 기억은 맞아요. 기억이 맞으면 일단 1, 2, 3, 4번 다 답이네. 일단 기억은 동그라미. 니은도 볼게요.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은 대손 실적률과 무관하게 설정 대상 채권 가격 1%만 여기도 틀렸다. 이게 내가 만이라도 틀렸다 그랬잖아. 이거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아세요? 원래는 대손 실적률과 1% 둘 중 큰 금액으로 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적용하잖아요. 기말 채권 가액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1, 3번 중에 하나를 찍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니은 들어갔으니까 답이 아니야. 2번, 4번은.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은 좀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디귿. 그러니까 찍을 때도 그죠? 뭔가 알고 찍어야 돼. 그죠?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는 매출 채권뿐만 아니라 다 돼요. 대여금도 되고 미수금도 되고 이게 안 된다 그러는 게 틀리는 문장이거든요. 예, 보통 이제 문제은행으로 만들 때 이거 안 된다 된다로 많이 장난을 칩니다. 그러면 틀렸지. 그러면 3번이 답이죠. 네, 3번이 정답. 54번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아이고, 문장이 길다. 자, 55번 갈게요.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법인세법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은 게 퇴직급여 충당금은 대표적인 결산 조정 사항이에요. 결산 조정. 예. 그 다음에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신고 조정 사항이죠. 그렇죠? 예, 신고 조정. 이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1번을 볼게요. 기업회계,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결산일 현재의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그렇죠. 회계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설정하는 데 비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안 하고 기업회계에선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하죠. 뭐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의 송금 산입에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추계액은 하나도 인정 안 해주고 어쨌든 총급여의 5%, 둘 중 적은 금액이죠. 자, 퇴직급여 충당금을 송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서 반드시는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실. 법인의 장부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라는 얘기는 결산 조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결산 조정. 퇴직급여 충당금은 맞고요. 신고 조정 안 됩니다. 예, 맞는 설명이에요. 정확한 설명이에요. 자, 3번.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여기서 끊어보자. 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미 송금으로 계상된 퇴직급여 충당금 있으면 그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먼저 지금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맞죠? 예. 자, 4번.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종전의 퇴직보험과 동일하게 처리하나 끊어볼게요. 확정 기여형이 그렇던가요? 확정 급여형 아닙니까? 이건 확정 급여형에 대한 얘기 같거든요. 확정 급여형.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법인이 부담한 기여금이 이제 연금 납부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전액 송금 산입한다. 바뀌었네요. 그죠? 확정 기여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그죠? 물론 확정 급여형도 물론 이제 한도 계산을 해서 전액 송금 산입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냥 다 인정 무조건 다 되는 건 기여형이 빼박이죠. 확실하게 다 되죠. 4번이 틀렸네요. 55번 정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확정 급여형과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을 서로 반대로 설명한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56번을 풀어볼까요? 자,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우리가 보통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야 하고 또는 현저한 이익을 분여했을 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이렇게 적용을 하죠. 1번을 보시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끊어보자.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여야 된다. 네, 맞아요. 2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이 현저히 감소하지 않은 경우라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그냥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와 삼성카드 특수관계잖아요. 둘 간의 거래가 없을까요? 삼성카드 그 카드 영업사원들, 삼성생명 영업사원들 이런 분들은 갤럭시 탭이나 갤럭시 노트 이런 거 들고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그걸 회사에서 사서 제공한다고 하면 그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긴 하지만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생각해봐요. 삼성생명 FC들 교육하는데 태블릿을 하나씩 나눠주면은 설마 LG 거나 아이폰 걸 나눠주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애플 거 나눠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팔은 무조건 안으로 굽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그렇지만 그거를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볼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실 건 좀 아니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3번 대주주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 일단 대주주는 특수 관계자죠. 예. 근데 무상으로 임대했다? 그러면 이건 완전 저가 양도에 해당되는 거죠. 부당이익계산 부인 적용을 하죠. 왜 안 해? 예, 두드려 맞아야지. 자, 입금 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 처분해야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사용인, 종업원이죠.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래 맞아요. 부당이익계산 부인 적용이 없죠. 예, 일종의 복리후생이죠. 사용인이 있고요. 비출자 임원도 역시 태클 걸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아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7페이지로 넘어갈 건데요. 57페이지. 제가 이것도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 찾아봤는데 여러분 이제 기본서 교재 잊을만 하면 다시 나오는 이 뜯은 교재 이 기본서 교재에 아이고 제가 다 뜯어버렸어요. 제가 강의할 때 원래 좀 책을 분철해서 보는 편이라 254페이지에 보면요 이 교재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이거 좀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페이지 찍어드리면서 한번 좀 보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이 또 시험 문제 나오면 소름이 쫙 돋죠 아주 그냥. 자 볼게요. 57번.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적법한 증빙을 구비해야 한다. 이것을 정규 증명서류 또는 적격 증빙이라고 하죠. 다음은 정규 증명서류 수취 의무와 미수취 시 불이익을 요약한 표의 일부이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우리 기본서를 사시면 기본서 교재 254페이지에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모든 지출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내용 좀 볼게요. 이게 접대비냐 접대비 이외의 지출, 그러니까 일반 경비냐의 차이죠. 건당 1만 원, 경조사비는 20만 원, 그 다음에 건당 3만 원. 사실 이게 FAT 시험에도 나오죠. 건당 3만 원, TAT에도 나오고 다 연결돼 있어요. 불이익을 그럼 무슨 불이익을 줄 거냐? 우선 정규 증명서류, 그러니까 일반 지출이죠. 접대비 아닌 일반 지출은 3만 원을 초과하면 송금 인정은 해줘요. 근데 가산세는 2% 두드려 맞아요. 증빙불비 가산세. 적격증빙 미수치 가산세라는 명목으로 2%를 두드려 팹니다. 2%. 자, 그런데 접대비의 경우에는 일단 송금 불산입은 맞는데 가산세는 안 때려요. 비용 인정 자체를 안 해주기 때문에 가산세를 때릴 게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네,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 갈게요. 58번 갈까요? 네, 58번. 자, 다음 중 법인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했어요. 틀린 거 고르라는 문제죠.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선묘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사업면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맞아요. 네, 맞고. 자, 2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죠? 포괄 손익계산 등의 첨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제출을 안 해도 된대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예. 이거 너무 막 주는데? 그죠? 이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그냥 여러분 노베이스로 그냥 이거 문제 저랑 같이 보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생각해봐요.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쉬운데? 아, 이거 너무 쉽다. 예. 맞아요. 원래 재경관리사에서 제일 쉬운 과목이 재무, 세무, 원가 중에 세무가 제일 쉬워요. 근데 실무에서는 세무가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많이 해요. 제 가르치는 오프라인 수강생들한테. 재경관리사 땄다고 너무 우쭐대고 자만하지 마라. 재경관리사 합격하는 사람들도 전산세무 2급이나 TAT 2급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왜? 세법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재무나 원가는 잘하는데 세법을 잘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재경관리사 자격증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게 전산세무 2급이나 TAT 2급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가는 거니까.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이 틀렸네요. 야, 이거 너무 막 줬는데? 진짜? 자, 3번 갈게요. 각서면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자, 신고는 해야지. 네, 맞아요. 자, 4번. 법인세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나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분납도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분납은 이제 뭐 중소기업이냐 일반 기업이냐 따라 달라지고요. 분납 기간이 2개월이냐
뭐 45일이냐 이게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이냐 또 2,000만 원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언제 뭐 나중에 저랑 정규 수업 할 그럴 날이 오겠죠? 오면 그때 한번 또 볼게요. 또 그때 혹시 또 콘텐츠가 이것도 괜찮다 싶으면, 돈 된다 싶으면 한번 찍어 볼게요. 예. 자, 우선 지금은 뭐 리뷰니까 가볍게 볼게요. 예. 자, 59번 가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예. 자, 59번. 아, 좀 있으면 끝난다. 60번까지 하는 거죠. 자, 아이고, 얘 왜 이래요? 잠깐만요. 예. 여기 밑에 있는 게 갖고 떠요. 예, 됐어요. 됐어. 자, 다음 자료에 의한 3일의 19기. 이것도 이제 연도수를 제가 바꿔놨어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상이 과세 표준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일단 회사 계산 삼각비를 B는 북이에요. 북. 예, 이제 보통 세무사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 공무원 시험 볼 때 이렇게 줄여 쓰시는 교수님들이 많아요.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해갖고 BT라고 합니다. 세법상 삼각 범위액. 이거 비교해 보면 얘가 지금 더 작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송금 불산입 200만 원만큼 유보 발생 처분이 되겠죠. 어쨌든 플러스 200에 가산 조정이 생겨요. 2월 삼각 부인액은 사실 필요가 없고 내용 일수는 왜 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얘는 필요 없는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얘도 필요가 없어. 왜? 지금 부인액이니까. 부인이 누계액이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이건 지금 필요 없어. 과세 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 물어본 거니까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 기계의 경우에는 오히려 한도 미달이 생겼죠. 한도 미달은 세무 조정이 없어요. 얘도 필요 없고. 지금 100만 원만큼 한도 미달이 되지만 전기 2월 삼각 부인 후계,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는 손금 불산입 유보 발생, 그죠? 근데 손금 산입하고 유보 감소로 추인되는 경우가 딱 처분되는 경우, 그리고 한도 미달이 발생했을 경우인데 요 다음에 무형자산, 얘 영업권처럼 됐을 경우거든요. 요거 보면 100만 원만큼 지금 미달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150만 원만큼이 지금 전기 2월 삼각 부인액이 돼 있잖아요. 사실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이 둘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송금 추인이 돼요. 그러면 100만 원이죠. 한도 미달액이 100만 원이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죠?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가 송금 추인되는 금액은 이거죠. 100만 원. 그래서 마이너스 100만 원이 이제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0만 원.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얘랑, 그죠? 얘랑 이렇게 통산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통산을 해주면 되는데, 요거를 까주면, 그죠? 답은 3번 나오죠? 어이구, 얘 이렇게 삐침이 나가지. 이게 하면서 이렇게 탁 쳐지나 봐요. 저도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59번 정답은 3번이에요. 자, 9페이지 60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볼게요. 자, 60번. 다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항목 중, 지급이자 송금불산입하면 순서대로 채, 비, 건, 아이고 왜 이래야, 건, 업, 그죠? 채비건업, 채비건업 순으로 일단은 이자율 높은 것부터 이렇게 부인당하는 순서죠. 순서도 많이 물어보죠, 종종.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이제 그게 아니고, 채비건업 중에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해야 하는 것 모두 고르면 했어요. 그럼 두 가지밖에 없죠.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 비실명 채권 증권 등의 이자 상당액, 그죠? 원천징수 제외라고 돼 있죠. 만약에 얘네가 원천징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공통적으로 얘네 둘은 손금 불산입하고 어떻게 처분합니까?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을 하고요. 건설자금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보 발생이죠. 그 다음에 업무보관 자산 지급 이자는 기타 사회 유출 처분하니까 기업과 니은 이 두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어디 갔냐? 여기 있어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네요, 그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도요. 우리 지금 지난 시간에 10문제 풀고 이번 시간에 10문제 풀고 이렇게 두 번만 더 하면 40문제 다 풀겠네요. 역시 계속적으로 뜨거운 반응 감사하고요. 역시 여러분들의 조회수와
구독과 좋아요 요거는 저에게 많은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를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고요. 나머지 61번부터는 또 10문제씩 끊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계속 이렇게 잘 해주시면 쭉 가서 한번 올려볼게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